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 홍영표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민주당 현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586입니다. 물론 그 원래 어원은 386이지만 그 386이 이제 50대가 되어서 586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586 세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여당이나 또는 야당이나 또는 경제계, 그 다음에 법조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586 세대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86 세대에 대한 진단을 탐사보도팀 중앙일보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총 3편에 걸쳐 분석한 기사 중에서 1편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편, 3편 영상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586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586 세대,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가? 586 세대, 그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또한 앞으로 586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여러분 세대와 다르지만 여러분이 40대든 현재 60대든 아니면 30대든 20대든 지금 이 나라의 주축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인 이 586 세대들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586인 제 자신이 이 586 세대를 분석한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편, 2편, 3편 모두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586인 제 자신의 의견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임원의 72% 대기업입니다. 100대 대기업. 그 다음에 20대 국회의원, 현재 국회죠. 20대 국회의원의 44%가 586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586의 나라다. 한국은 586의 나라다. 이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86 세대를 간단히 정의하면 경제 권력을 15년간 틀어쥐었다. 또 조국 씨나 안희정 씨 등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기득권에 급급한다는 거센 반발도 터져나온다.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었다. 이 4가지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5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은 최초의 32비트 중앙 처리 장치 CPU,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 출시했습니다. 그 이름이 80386입니다. 당시 80386 CPU를 장착한 PC를 386PC라고 불렀습니다. 386PC는 90대 중반 후속 모델인 486PC가 등장하면서 짧은 전성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97년께부터 정치권과 언론에 386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30대의 나이를 가졌던 당시 세대였습니다. 386 세대는 김대중 정부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86 세대는 2004년 총선 때 탄핵 역풍에 힘입어 단번에 정치권의 신주류로 떠올랐습니다. 뒤이어 관계, 기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386 세대는 슈퍼파워로 부상했습니다.
386 세대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386 PC는 고대의 유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386의 장기 집권은 최근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386 세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헬조선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 세대에 배분되어야 할 부와 권력을 386 세대가 오랫동안 독점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86이 불평등의 치유자에서 불평등의 수혜자가 됐다. 이 말은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비판입니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대표적인 386 인사들을 둘러싼 추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386 세대의 도덕적 권위까지 크게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 386 세대의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386의 진격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80년대 급진적 변형론을 추구했던 386 세대의 운동권들이 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에 큰 충격을 받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운동 지도부의 상당수는 기성 정치권에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386 세대 1960년생에서 1969년생으로 그들의 국회 입성은 1996년 총선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민석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86의 등장이 본격화된 것은 그 다음의 총선인 2000년부터입니다.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새로운 피수혈이라는 명분 아래 386 세대를 대거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송영길 현 여권의 사선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영춘 등 당시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온 대표적 386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386 세대들의 전성기는 2004년 총선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선거판을 덮친 탄핵 역풍으로 진보적 성향의 386 세대가 국회에 대거 입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386 당선인은 68명으로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급증했는데 특히 여당이 든 열린우리당에 44명이나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열린우리당 386 세대 의원들에겐 탄핵 역풍 때문에 손쉽게 배지를 달았다는 의미로 탄돌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탄돌이 386 무려 여당의 44명.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386 세대는 68명이 당선해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 때 386 당선인은 100명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당선자 3명 중 1명이 386 세대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여당, 야당의 386 세대인 것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386 세대가 당시에 47세에서 56세 386 세대 당선인이 132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회의 대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3명의 당선자 가운데 386은 무려 66명입니다. 51.2%입니다. 절반을 넘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386 세대는
30대 때부터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386 이후의 세대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30대 당선인의 수는 96년 9명, 2000년에 13명, 2004년에 23명으로 일부 증가를 하였지만 386 대부분이 40대에 진입한 2008년 총선에선 7명으로 확 감소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2012년에 9명, 2016년에 3명으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수혈이라는 혜택을 고스란히 386 세대만 계속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정치권에 대한 386 세대들의 분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탄돌이 손쉽게 배지를 달았다. 새로운 피 수혈이라는 명목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의 배지를 단 이 386 세대들이 지금 15년 이상, 최소 3선 이상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모든 의사 결정들을 하고 있는 핵심 세대인 것입니다. 저도 같은 386이지만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1987년 초 이한열 군의 장례식에 만장을 들고 앞장서서 연세대학교에서부터 시청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와 같이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도, 일반 시민들도, 넥타이 부대들도 다 군부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었기 때문에 6.29 선언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비운동권 386 세대는 이후 88년 저는 LG그룹 쌍둥이 빌딩으로 입사하여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의 아이사 20조 원의 글로벌 매출을 하는 세계 포춘지 선정 100대 제조 대기업의 한국 CEO 출신으로, 또 독일의 10조 원 매출을 하는 K사의 한국 대표 출신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재계, 기업계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386 세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동권 출신들은 그 운동권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지금 15년,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세대들이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러한 정치권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모든 연령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고, 또 어느 업계든지, 그게 법조계든지 언론계든지 경제계든지 정치권이든지 여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표준에 있어야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권에 너무 586 세대가 열린 우리당 같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이 50%가 넘는 한 세대가 국회의원 123명 중에 절반이 넘는 이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40대, 30대, 20대 이런 국회의원들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것은 그들의 20대, 30대, 40대를 대변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586 세대들이 옛날에 386 세대에서 새로움과 변화와 그런 것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15년 2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도 많습니다. 오늘은 386 세대의 586 세대의 전체적인 개헌과 특히 정치권에서의 이들의 분포와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은 이제 586 세대의 제2편 들어가겠습니다. 2편, 3편도 마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